안녕하십니까? 열린 수신함 김수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금은 활성, 말성, 그래서 쌍꺼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형 쌍꺼풀 수술해도 암 수술이나 또는 무슨 뇌 수술이나 폐 수술 같이 심장 수술 같이 큰 수술을 생각하고, 위에서는 수술등이 번쩍이고 기계 소리가 막 나고 이런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를 생각하죠. 물론 저희도 수술할 때는 똑같습니다. 성형수술도 암술과 똑같은 수술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독과 멸균 상태에서 피부를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똑같아요.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소위 말해서 바이탈 오르간, 죽고 사는 그걸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수술도 전신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몸에 칼을 대고 상처를 낫게 하는 과정을 위해서, 첫째는 환자가 수술과 마취를 감당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신체 전체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하죠. 둘째는 치유에 이상이 없을까? 예를 들면 피가 나는데 지혈이 안 된다든지, 조금만 다쳐도 출혈이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 검사와 여러 가지 과정을 무시하고 지내면 절대 안 됩니다. 만일 그걸 무시하는 병원이 있고, 수술합시다 그러고 그냥 수술대에 왜 누우세요? 라는 병원이 있으면 그거는 좀 별로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가 그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원칙은 병원에서 우선 병원에 오면은 당신이 어떤 병을 앓았냐, 입원한 적이 있었냐, 또 직접 수술, 쌍꺼풀 부위를 빼고도 전신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슨 당신이 중요한 알러지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냐. 그래서 전신 상태나 복용력 같은 것들을 특히 해야 됩니다. 특히 쌍꺼풀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여드름 때문에 저희 피부과 치료를 받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여드름에서 먹는 그 로어 아큐타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상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콜라겐 합성 같은 걸 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만 원칙은 끊어야 됩니다. 창상의 치유에 적절치 않은 것, 로아큐탄도 그렇고 또 아스피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스피린 같은 거는 뭐냐면 피를 묽게 한다고 그러죠. 지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menstruation 할 때도 맨수 기간에는 지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멍이 많이 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수술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묻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또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정상 혈당치, 혈압을 이야기하고 약 안 먹으면 얼마까지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당일에도 꼭 이야기를 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자, 수술 당일 이야기입니다. 수술 당일 대부분 병원에서는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편해지도록 다 실장님들이라든지 간호사들이 잘 안내를 해주고 그에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알아두시면, 인터넷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다 옳다. 그분들 쫓아가면 이상이 없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시고요. 6시간 금식을 하라고, 이건 상식입니다. 어떠한 수술을 하든지 4시간, 6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시술은 좀 다르지만 받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또 토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마취약을, 수면 마취약을 쓰면 그건 다 뇌에 작용하는 겁니다. 수면 유도제라든지 뭐 진통제 이런 것들은 국소 마취제를 제외하고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어지럽거나 구토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심하면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취하는 도중에 특히 의식이 없을 때 토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기도로 들어와서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할 때는 꼭 6시간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뭐 그렇다고 정말 목이 탄다면 뭐 입술 정도는 죽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또 수술하는 날은 얼굴을 할 때는 세수하시고 기초 화장만 하셔야지 잔뜩 메이크업, 색조 화장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닦이면 염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병원에 수술을 당하는 것은 이제 신체 계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체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 체지방 지수라든지 이런 걸 쭉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죠. 체지방 같은 걸 보는 것도 이 사람의 몸무게와 키를 봤을 때 살이 얼마나 쪘을까? 바람직하다. 앞으로 살이 좀 더 쪄야겠다. 뭐 이런 걸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는 양을 정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만큼 살을 쪘지만 앞으로 살을 뺀다면 뭐 어떻겠다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빼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살이 찔 사람은 적정량까지는 빼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다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하지만 사진을 찍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자고 하면 뭐 남한테 보여주지 않죠. 신문에 나지 않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사진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사진은 내과에서 검사하는 것과 똑같은 자료입니다. 의무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있어야지 나중에 수술 후에도 이렇다 저렇다 의견이 나올 때 그걸 놓고 같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 의무 기록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술 동의서도 받습니다. 그런 것이 끝나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수술할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처음 내가 쌍꺼풀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의사가 진찰할 때 봤을 때 상의한 거와 수술방에 들어갈 때 화장 다 지우고 지금 앉은 자세에서 검토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수술대에서 누워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누운 자세의 쌍꺼풀을 보는 거 아니죠? 앉은 자세의 쌍꺼풀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는 쌍꺼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수술 전에 의사와 꼭 물론 그 전에 실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누지만은 파이널라이즈 하는 의미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싶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목표를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과정이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술방 들어갈 땐 소변을 한번 보시고요. 왜? 긴장하면 또 소변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술 중에 그럼 곤란하니까. 물론 뭐 그것도 다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가 수술방 간호사 팀이 안내하게 되는데요. 수술 때 눕게 되면 우선 사람들은 긴장하죠. 뭐 낯설은 장소고 머릿속에 상상력이 동원돼가지고 겁냅니다. 긴장하고 아주 예민해지는 시간이죠. 또 이때부터 촉각, 청각, 후각, 시각이 총 오감이 발동되는 시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믿고 편안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협조가 필요할 뿐입니다. 대답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지금 이런 순간이 지나고 있구나. 수술이라는 건 이렇구나. 라고 마음속에 담으면서 수술에 대한 경험을 갖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면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의료진은 안정감을 주도록 계속 노력을 하지만 이런 팔에 이거 감고 한 5분, 10분마다 쭉 혈압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거 안 하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또 삐 소리가 나죠? 여러분이 혈압이 얼마고 혈액의 산소 농도가 얼마고 맥박이 얼마고 이런 거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 하면 이상한데요. 또 몸을 고정해 놓습니다. 팔다리 이렇게 큰 밴드로 가볍게 묶어 놓거든요. 고박한다고 그럴까요? 뭐 잡아놓죠. 왜? 여러분이 수면 마취하면 수면 마취하면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취 들어갈 때. 그럴 경우는 큰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묶어놔요. 몸 고정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혈관 주사를 놓죠. 그게 가장 아픈 겁니다. 혈관을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통해서 다 아프지 않도록 수면 마취를 유도하고요. 그걸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소독제로 또 얼굴을 닦습니다. 얼굴 닦으면 차죠. 물론 우리가 찹니다. 소독합니다. 그 얼굴에 닦는 소독은 가장 약한 겁니다. 대부분은 아주 약한 소독제를 쓰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마셔도 괜찮고요. 코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 하고 나서는 불편하시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디가 근지럽다 하면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꺼지로 닦아드리고 그걸 도와드립니다. 코로 물이 들어갔다 하면 꺼지로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술포를 입혀요. 이거 뭐 우리 보죠. 뭐 뇌수술할 때, 폐수술할 때 수술포를 막 덮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똑같이 거진 덮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구멍포에서 얼굴만 이렇게 동그랗게 내놓고 뭐 상체만 조금 가리는 포를 덮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일반 수술하고 똑같은 정도로 그런 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입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소독과 무균 수술, 균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준비가 끝나면 집도이가 와서 이제 손을 닦고 스크럽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소독된 가운 입고 장갑을 끼고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거는 금방 팍 째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맨 처음 보고 어떤 모양으로 절개를 할까, 어떤 모양을 잡을까 디자인을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은 다른 데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꼭 수술 전에 잉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모든 수술에서요. 하다못해 흉터 수술도 디자인이 제일 섬세한 일입니다. 어떻게 절개를 할까? 여러분 전 그런 말을 하죠. 일반외과는 5cm를 꼬맬 때, 5cm를 요만큼 꼬맬 때 바늘 3개, 4개 쓴다면 저희는 5cm를 꼬맬 때 바늘 30개, 50개 꼬맵니다. 50바늘을 꼬매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하려고 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였습니까? 쌍꺼풀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눈 떠봐라 감아라 하면서 적정선을 찾게 됩니다. 아까 미리 수술 전 상담에서 전체적인 라인과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술 때 위에서 누웠다는 상태를 고려해서 또 여러 가지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펜이나 이쑤시개 같이 조금 날카로운 걸로 그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뭐 째고 찌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준비가 되면은 수면 마취를 합니다. 뭐 다시 아프게 주사를 넣는 게 아니라 혈관 주사가 되어 있는 데를 통해서 수면 유도제를 넣고 진통제를 넣게 됩니다. 그럼 보통 1, 2분 내에 주무시게 돼요. 주무시는 걸 저희가 확인합니다. 침을 삼키세요. 여러 가지 리플렉스 반사작용도 보고요. 그래서 주무신다고 하면 그때 마취를 합니다. 그때 마취는 국소 마취죠. 수술 부위에다 주사를 넣는 겁니다. 보통 1, 2분 내에도 마취가 됐다 판단되면 그때부터 재고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절개를 하면은 이제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절개선은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걸 쫓아가서 그림을 절개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제거한다. 피부를 잘라낸다, 지방을 잘라낸다, 근육을 잘라낸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재배치하죠. 옮겨서 또 모양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혈을 해야 되죠. 피가 나니까. 또 쌍꺼풀 같은 경우 고정을 하면 높이 어디다 할까? 위에다.
여기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의 판단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판단력. 그리고 다 끝나면 피부봉합입니다. 이 판단력을 할 때는 굉장히 모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도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콧노래 부르면서도 하고 환자하고 말 시키면서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못해요. 의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의사도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노래 부르고 수술해 본 적은 없고요. 잡담하면서 수술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 일생일대일이고 내가 칼을 남의 얼굴에 대면 상해죄입니다. 그죠? 전 도리어 돈을 받고 수술하잖아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척 긴장을 해서 수술합니다. 그것이 또 정신도 맑게 하고요. 예. 어쨌거나 그런 수술 과정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절개법에서는 그렇지만 매몰법은 라인을 미리 그려놓은 거 디자인하는 데다 한 2mm에서 5mm는 조금씩 칼로 똑똑 눌러놓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방이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조금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봉합사를 거기다 위치시킵니다. 실을 머리카락보다 가는 봉합사를 위치시켜서 모양을 잡죠. 그런 사이에 시간이 지나요. 보통 매몰법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20분, 30분 사이에서 하죠. 저는 또 그렇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수술 빨리 하는 시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확히 찝고 안전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래서 20분에서 한 40분. 절개법은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 이 안팎 걸립니다. 하지만 그 앞뒤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죠. 그래서 피부 봉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앉은 자세에서 마지막 체크를 합니다. 한 45도 이렇게 앉혀서 눈을 떠보면서 눈 모양이 양쪽이 대칭이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될까 하는 것을 의사 눈으로 상상을 해보고 결론을 내죠. 그러면 되고. 어떤 분들은 마취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제대로 체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그냥 체크 불가이지만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정신이 바짝 뜨지만 정신이 안 드는 분들은 수술대 위에서 10분, 15분 더 기다려서 본인이 움직이고 걸어다니며 갈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간호인이 부축해서 회복실로 옮기죠. 회복실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중요한 게 상체를 항상 높이고 있어야 됩니다. 심장보다 조금 10cm, 15cm 정도 높이면 됩니다. 또 우리가 누워있을 때도 눈을 수술했으면 심장보다 조금 높여서 눈 쪽이 한 15cm, 20cm 정도 높아질 정도로 약간만 경사. 어떤 사람은 앉아서 주무신다고 그래.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피로해서 상처 났는데도 기장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수술한 지 한 2, 3일까지는 얼음찜질, 찬물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당연히 낫고요. 안 하시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나 구토 같은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보호자가 계셔야 되고, 물론 운전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날 전에 가서 밥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마취약이, 수면 마취약이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최소한 24시간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마취해서 완전히 깬다는 건 술에서 깨듯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친구는 집에 가서 벌떡 일어나다 훅 넘어져가지고 턱 밑을 다쳐서 꼬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본인이 조심하시면서 상체를 높이 하는 것만 지키시면은, 물론 약 먹는 건 약 먹고요. 그러시면은 예쁘게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